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8개월 만에 태국 골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언론에는 동아일보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태영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제 또 한국 시간으로 저녁 때 잡힌 김성태 전 회장. 태국 골프장에서 잡혔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비서실 직원 개인 카드로 해외로 떠났고 국내에서 우리 음식까지 공수할 정도로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수억 원대 도발했고 싱가포르 뭐 다녀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어제 태국 골프장에 잡혔는데 우리 경찰과 공조를 해서 한 2, 3일 정도 대략 특정을 하고 골프장에서 잠복을 좀 했다면서요? 결국 이제 그 골프장에 치니까 이제 아마 신고가 있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잠복해서 잡은 걸로 노는데 아마 경찰만 한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 자금 총책 매제 있잖아요. 김모 씨. 이분들에게 그 직접 검찰의 그 우리 조주현 범죄 인도인 대해서 최고 전문가 대검에 이분이 직접 가서 체포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검찰에서 직접 그 태국으로 날아가서 조주현 부장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매제 포착과 매제 예.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는 매제 있잖아요. 자금 총책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그 검찰이 직접 태국에 가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경찰과 공조해서 아마 이제 그 체포를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 계속 귀국을 검찰과 딜을 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딜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딜이라는 게 거래라는 게 당시 보도가 나왔을 때 기억하자면 내가 잡힐 테니까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나 형은 깎아주고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를 다 진술하겠다. 그 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딜에 대해서 검찰이 단호하게 딜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본인은 제가 왜 이걸 이게 스스로 자포자기 상태가 아닌가. 지금 이게 자금 총책 매제도 잡히가 자금도 이게 어느 정도 고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혐의가요. 예. 산더미처럼 불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쭉 정리해 보니까 한 횡령 배임이 4, 5천억에 육박합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소명을 하고 내가 다툴 건 다투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데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눈에 다 보이는 지금 태국은요. 우리나라하고 사법 공조가 제일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예. 거기 우리 관광객이 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성태 씨가 흰 수염과 장발 가지고 얼굴이 가려지겠습니까? 본인이 꼭꼭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골프까지 쳤다는 거는 내가 이게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들어가서 잡히도 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체념 상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게 허술하게 어떻게 보면 골프장에서 체포가 된 이런 사건이죠. 물론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뭐 진짜 실제로 골프 치다가 잡혔는지 아니면 정말 본인도 자포자기 상태였는지. 근데 뭐 그럼에도 서 변호사 말씀처럼 최측근들 이제 자금 총책들이 잡히면서 본인도 포위망이 좁혀는 걸 느끼지 않았냐. 이거는 뭐 추정이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여부겠죠. 이재명 대표는 과거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 2억 5천만 원에는 해경군 김치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재명이 금품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의혹입니다. 그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그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으면 저를 구속하세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의 사회이사,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활용해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게 아닌가. 당시
이 친형 광재 입원 사건과 달리 선거법 위반 당시에. 근데 이 부분이 핵심 인물이 오면 뭔가 전환점을 이도원 의원님 맞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림의 맨 밑부분부터 조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저 김성태 전 회장은 사채업으로 돈을 벌어서 적대적 M&A로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 정상적인 그 경영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쌍방울의 여러 가지 지금 배임과 횡령 혐의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선 이제 변호사비 대납인데 쌍방울이 전환사채 200억을 발행했는데 그 가운데 100억 원을 자회사인 비비안이 인수했는데 그 예. 과정에서 앞서 그 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저 조사를 받을 당시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그 의혹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예. 북한과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아태 그 경협이라는 그 단체하고 북한에서 그 어떤 사업권을 받고 640만 불 정도를 전달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도와줬고 바로 그렇다면 그 뒤에 이재명 지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혐의인데 변호사비 대납도 그렇고 외화 밀반출이라든지 그 남북 경협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그 대표의 신변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저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이 김성태 전 회장 태국 골프장에서 붙잡혔고요.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법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면요.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본인이 계속 거부하면은 뭐 반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반면에 이게 지금 태국에서 경찰이 아니라 이민국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무부와 공조만 잘하면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는 뭐 관측도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민국이 잡든 경찰이 잡든 김성태 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으로 간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민국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까 서정호 변호사님 말처럼 검찰과 딜이 돼서 스스로 잡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잠복 근무를 하면 은신처에서 잠복을 하는데 골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어떤 기사들을 보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검찰은 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예. 김성태 씨가 좀 빨리 송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의하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와서 진술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실은 이 사건은 김성태가 오지 않았더라도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걸 변호사비로 대납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김성태 씨가 잡히냐 안 잡히냐와 상관없이 그 직원들의 진술과 시비를 통한 돈 흐름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시비라는 게 전환사채잖아요. 전환사채. 그래서 저는 김성태가 체포됐다고 해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 예. 오히려 빨리 와서 이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빨리 밝혀주면 검찰이 노력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국 골프장에서 핵심 인물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저희가 앞으로의 이 사건의 전망과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 소식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